여기 보고 하는 거지? 아, 여기 보고 해도 신경 안 쓰시고 우리는 어딜 봐요? 저희 일단 우리 일단 여기 좀 봐줘. 봐도 돼? 네, 하나 봐도 돼, 잠깐 자 봐도 하나 돼, 우리끼리 하나 봐도 둘 셋 잠깐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뉴욕에서 6월에 전시를 같이 하게 된 세 작가가 한국에서 모였습니다. 여기 서울입니다. 아주 우연한 계기로 모였는데 마침 서울에 함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 스튜디오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사진작가 강영호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정혜스 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찬효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모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셀프 포트레이트,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국말로 자화상이라고 하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좀 아주 이기적인 작가. 그냥 지 혼자 다 하는 거야. 원맨 밴드야.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자신을 보여줄 때 그냥 계속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특징이 자기 모습을 막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시를 기획하신 뉴욕에 계시는 이혜원이라는 교수님이자 이 큐레이터죠. 이분이 정한 제목이 마스터 오브 디스가이즈, 변신의 기재, 변신의 거장, 뭐 이런 주제를 잡은 것 같아요. 잠깐 조금 더 소개를 이제 드릴게요. 우리 정S 김 선생님은 사실 한국에서 중대 사진과 나오시고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작품 혹은 자기 소개 조금 해주세요. 네. 네. 저는 말을 잘 못해. 그냥 네, 해요. 말을 잘 못해요. 네. 저는 정혜스 김이라고 하고요. 저는 셀프포트레이트를 한 대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30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네, 그래서 30년 가까이 지금 서클이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해왔고, 어떤 굴레 아니면은 어떤 감정의 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그 감정의 선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바운더리 아니면 프레임을 얘기하는 그런 대명사로서 그 지금 서클이라는, 하시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주제 제목은 팀이 서클이에요? 네, 서클. 그래서 서클. 발을 한 발만 나와도 그 서클에서 나올 수 있지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쳇바퀴 돌리듯 하는 그런 감정의 선, 아니면은 그런 문화적인 바운더리 안에서의 그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뭐 개미족 같은 그런 아니 내가 작품 네. 봤을 때 선생님 보셨죠? 네네. 약간 무당 같지 않아? 진짜 솔직히.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네. 저는 이미지 안에서 되게 동양적인 한국적인 코드가 섞여가 있는 게 되게 괴리감적이면서도 좀 어떤 이게 강한 이미지적으로 딱딱 절단되는 접점들이 좀 있었던 걸로 느껴져요. 화투를 네. 좀 이렇게 한 거죠? 네, 그것도? 화투. 그러니까 어떤 화투나 부처 아니면은 이제 한국의 전래동화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캐릭터를 따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감정이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제가 겪었던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어떤 문화적인 바운더리, 그다음에 관습이나 어떤 도덕이나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하고는 대치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예술 안에서는 제가 구현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은 그걸 갖다가 현실적으로는 구현하려면은 그거는 처단받아야지 되는 그렇죠? 작품을 보시면 작품과 실제 분하고 그렇게 괴리감이 있지 않아요. 비슷해요. 아, 이럴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약간 근데 실제로 만나면 성격은 또 전혀 달라. 성격이 되게 수줍고 의외로 차분하시고 이렇게 막 표현주의적이지 네. 않으세요. 저는 되게 얌전하고 남 앞에 내성적이야.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사진 작품은 완전 막 드러내고 난리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다 여기는. 네, 네. 반면에 네, 저는 배찬효 선생님 작품은 네. 배찬효 선생님 작품을 봤을 때 네. 와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봐. 그러고 나서 네. 내 작년에 처음 만났거든. 계속 보고 싶어. 딱 봤는데 그냥 아저씨가 나오네. 아니 나는 살짝 동성애자인가? 이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그 생각했었어요.
그렇지. 그런 필도 있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얼굴은 있어. 이 얼굴은 그 안에 다 야, 근데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너무 좀 차이가 컸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 좀 듣죠. 네. 저는 일단 제가 짧게 제 작업은 제가 영국에 2004년도에 갔거든요. 2004년도에 가서 2005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처음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베이스 자체가 파인아트 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포토 저널리즘 쪽이어서 포토 저널리즘을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던 거고, 근데 가서 학제가 조금 달라서 예술 학교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충격과 변화 속에서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2006년도 제가 2005년도 말에 입학을 했고 2006년도 4월 달에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그 거실에서 가든 바라보면서 내가 예술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 작업은 시작이 됐고 작업이 시작된 계기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앞에 서사적인 부분들은 좀 있긴 한데 영국으로 처음에 이주되었을 때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게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제가 선택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많은 나라 미국을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한국에 있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영국을 선택할 때 제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국을 선택을 해서 유학 가는 거? 네. 그거는 선택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근데 이 선택이 지배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로마가 중심일 때는 로마로 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을 거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굳이 독일이 아닌 영국을 간다고 진행을 할 때도 그 선택에서 100%제 선택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루어졌다고 손이 있었을 있었다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영국이 되게 좀 보수적이었어요. 지금은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충격적인 것들,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 언어적인 거, 그 다음에 외로움 같은 거.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는 이성을 갖기 이전에는 부모님 관계나 관계 속에서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성을 다 가진 상태에서 영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친구가 쉽게 만나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소외감적인 거 이런 곳에서 출발한 게 동양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 사회 안에서 동양 남자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위치를 고민을 하면서 이 얘기가 제 얘기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에는 막 동양 남자들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얘기가 그래 처음 이제 자아상 이걸 생각하고 이제 자아상 작업. 원래 서양에서 동양 남자는 급이 제일 낮지 않아? 네? 그렇지. 네. 그럼 강아지 밑에라 그러면 안 돼. 강아지가 아니고. 그게 처음에 그래서 첫 번째 관심을 가졌던 게 매력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계 맺기를 시작을 할 때 저는 이제 전 남성이다 보니까 가다가 예쁜 여성분들이 보이면 관심 가지게 되고 관계 맺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다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배경에는 문화적 이게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사랑받는 아들인데 왜 이 다른 낯선 곳에 누군가가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공간 안에서에 대한 외로움이랄까?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공 자체도 확 바뀌는 상태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충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자화상 작업은 첫 번째 제 작업은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 했던 의상 속의 존재라고 하는 타이틀로 4개 프로젝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자화상 작업이었고 그 다음에 2008년, 2010년 동안 진행했던 동화책 작업,
그리고 2011년, 2012년까지 진행했던 형벌 작업, 그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했던 마녀사냥 프로젝트로 해서 답찾기라고 하는 주제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건 다른 변화가 좀 있었고, 이번에 전시되어 작품은 제가 그 기간 동안 진행됐던 일상 속의 존재 안에 있는 작업 중에서 자아상 작업과 형벌 작업, 파트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작업들이 몇 점씩 이렇게 표면적으로 전체적으로 쭉 했던 그거를 이제 뭐 일종의 갈라쇼처럼 이제 몇 가지만 특징, 제일 대표적 시그니처점만 보여주는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됩니다. 네. 제가 그 배찬조 선생님 작품 처음 봤을 때 딱 느낌은 그래서 이물감. 이게 되게 불편함. 그걸 의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양 굉장히 아주 클래식한 서양 그 드레스하고 서양 고전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영국 황실의 근데 딱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굴은 동양남. 그것도 동양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되게. 또 그렇게 예쁜 얼굴도 아니고 되게 좀 이렇게 너무 전형적인 사실 동양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서양화된 뭐 요새 뭐 BTS의 뭐 B처럼 정말 서양화된 얼굴 그런 것도 아니야. 여긴 너무 여기도 네모나고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나는 사실 조금은 보자마자 알았어요.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차이와 차별 네. 혹은 다름과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면서도 이제 젠더 같이 포함해서 이제 그런 네, 그런 맞아요. 종류의 얘기를 할 것 같은 얘기가 들었었어요. 맞죠? 어쨌든 네,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한 거 맞아요. 결국은.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소셜 이슈를 가지고 그 셀프 때 나를 소셜에다가 던져서 작품을 하는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 되게 머리 좋다. 그리고 이성적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제 얘기 조금 하기 전에 저는 정혜스 김 선생님 말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는 보자마자 조금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무슨 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서클? 개인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소셜 뭐 이런 건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사진 자체가 저한테는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이 퍼포먼스 하면서 이미지 하나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메디테이션이고 그리고 사진이 나온 그 결과물은 그냥 아웃컴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런 도구를 통해서 사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와 세계, 나와 그 제3의 세계, 나를 제외한 모든 세계, 그 타자를 포함한 그 문화 또 나라 어떤 그 큰 바운더리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사회에서 던져진 좌표 안에서 여자라면 여자 또 뭐 아내라면 아내 어떤 타이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좌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나한테는 책임으로 들어오고 그게 또 부담으로 들어오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지만 내가 혼자서 살지 않은 한 그런 짐을 내가 지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나라는 사람이 그거를 사회에서 김정선이 아니라 정혜스김이 아니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누구의 뭐 학생 뭐 이런 식의 좌표들을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저한테는 힘들었던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부합이 안 되니까 그거를 항상 조율하기 위해서 나 이 혼자 작업 자체가 일종의 네, 네. 저항 운동 같은 그렇죠. 느낌. 네, 근데 저항이라기보다 그런 비슷함이 있어요. 배 선생님도 네. 굉장한 저항 의식이 느껴졌어요. 야, 이 사람 혼자서 굉장히 용기 있다. 나는 이걸 보고 너무 와 이걸 찍을 때 다 빌리고 의상을 빌리고 다 서양 사람 다 이 장면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또 엑스란 또 백인을 썼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했고 저항적이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인종적인 이거는 어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자기 존재. 그러니까 일단 여성이니까 여성으로서의 그 서클 그거에 대한
저항 뭐 이런 게 여성으로서의 서클은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서클이죠.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만약에 내가 혼자서 살면은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지. 나는 그냥 산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되니까. 근데 약간 페미니즘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그런 없어요? 얘기는 있지만 그런 그렇지. 얘기 많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 싫은 거지. 네, 싫죠. 그러니까 싫죠. 싫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보통 제가 무슨 여자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한 건 아니니까. 이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누구지? 누구야? 셀프 포트레이 찍는 유명 신디 셔먼도 그렇고 결국은 페미니즘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럼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이게 참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닌데 페미니즘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버리잖아요. 평론가나 그런 거 있죠. 이거는 당신이 씌우잖아 지금. 아니 그런 적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본인이 페미니즘 우리나라에서도 대놓고 페미니즘이 있어요. 미친년 프로젝트라는 여자 박영수 선생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대놓고 페미니즘이야. 맞아요.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딱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사람 꽤 많아요. 여자들은 한 80% 정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일단 쉽거든, 되게 어필하기 쉽거든. 근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얘기해 보세요. 저는 첫 번째 자화상을 찍을 때 여성이 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남성이어서 여자 옷을 입은 건데 제 삶의 성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의 종류는 많으니까. 나도 그렇게 봤어. 네. 사실은. 그 속에 방금 페미니즘 말씀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페미니즘이 뭘까? 저도 페미니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몇 가지 그다음에, 있어요. 예. 왜냐면 그리고 젠더라는 얘기가 나오겠다.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마 이런 것하고 약간 비슷할 그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처음 제가 뭘 모르고 학교 다니면서 제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싫은 거예요. 왜 싫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봤을 때 지금 제가 끝까지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게 제 정체성 문제에 대한 회기적인 부분, 그런 것들에서 연구를 하는데 다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남녀 구분, 젠더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소수자에 대한 문제라고 접근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저희가 그러니까 인간이 개개인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기를 봤을 때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서 개인적인 행복의 추구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이 있었고 뭐 군주가 있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어떤 믿음이라든지 그걸 향해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바라봤을 때 남자나 여성이라에 대한 구분점으로 보이지 않고요.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장을 한 건 다른 성을 표현하려고 했고 그것은 다른 생각, 마이너리티에 대한 부분이었고 제가 동양 남자로서 서양 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왜 나는 피지컬하게 그냥 동양 남자라고 하는 이 출발선 자체에서 관계 맺기가 쉽지 않지? 근데 왜 난 동양 남자는 서구 사회에서 매력 수치가 낮을 수가 있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 말씀해서 잠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젠더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이너리티의 문제와 가깝다고 해석을 하고 저희가 뭐 계몽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개인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를 찾아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어쨌든 그 스트러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굉장히 싸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웨스턴 피플하고 내가 웨스턴이 메이저야. 그건 마이너지. 근데 마이너로서 말하자면 페미니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어떤 선상에 있는 내가 근데 거기서 깃발 던진 거 아니야. 완전히 되게 투쟁적이더라. 나 사진 보고 와 되게 공격적이다. 저는 싸우자는 게 아니었고 교육시키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다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보면은 첫 번째 자화상 작업에 보면은 손에 잡는 것에 의미를 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오일 페인팅이 되게 중요한 매체예요. 그러니까 서양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영국에 갔을 때 제가 한국에서 상상했던 서양은 과거의 서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은 제 이미지들이 오일 페인팅의 형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일 페인팅스럽게 찍었다 이거죠? 네네네. 예, 왜냐하면 그 제가 서양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건축물이나 오일 페인팅이나 뭐 가구라든지 그런 것들 속에서 뭐 르네상스의 형태일 수도 있고 그런 그때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서양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10년 가까이 그 의상 속의 존재라는 주제로 교육하기, 저항하기, 제 컴플렉스에서 출발된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화해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지금 굿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이제는 굿 프로젝트? 네네. 그래서 그 악수 토템입니다. 굿이라는 게 토템 얘기예요. 네네. 아, 그 뜻이에요? 네, 제가 OOD 아니고? 그 지금 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제 작년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진행했던 작업도 그게 대한 일관적인 거고요. 조금만. 네. 조금만. 왜냐면 난 얘기도 못 꺼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난 얘기를 이게 내가 무슨 사회자 같아. 네. 자, 이게 보니까 어쨌든 재밌는 건 네네. 어쨌든 어떤 동양 남자로서의 컴플렉스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선생님도 좀 컴플렉스에서 시작을 했다고 봐도 맞나요? 아니면? 컴플렉스가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은 강자가 약자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바운더리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짜증이네. 짜증이죠. 지금 화가 난 거네. 네, 화가 났죠. 근데 여기는 화는 안 난 거지.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거는 그래도 화가 좀 있긴 있었지. 섭섭한 거죠. 여기는 좀 섭섭한 거에 시작을 한 거고, 여기 화가 난 거지. 화가 났죠. 자, 이제 내 얘기 드디어 할게. 네. 야, 이 셋이 잘 보였는데, 나는 원래 상업작가였잖아요. 네네. 커머스 작가였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야, 지금 예술해? 이거 예술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 지금 예술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나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가 참 힘들었어요. 야, 이거 일 한두 번에? 뭐, 지금 너 예술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걸로 나를 좀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술적으로 크리에이티비티하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상대방은 너 좀 예술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을 한다라는 게 되게 나를 좀 이렇게 민망하게 하는,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느낌. 정말 특별한 케이스. 근데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야, 뭐 예술해, 너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웃기고 있네. 이런 뜻이잖아요. 너 예술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진짜로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돈 버는 거 일을 그만두고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낼 수 있는 분야가 뭐지? 이게 봤더니, 아,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이제 어떤 이 커머셜은 정확한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돈을 벌겠다는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예술은 일단 그 선제작 후판매잖아. 그러니까 또 어떤 정확한 이게 자본주의적인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내가 좋아서 하는 거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게 나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나 화가 났었어. 너무 화내죠. 그러니까 셋 다 좀 여기만 조금 솔직히 좀 화났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예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의 정의부터 내가 만들자. 예술이란 내한테 뭘까 생각하니까 의외로 되게 쉽게 나오더라고, 나한테. 나한테 있어서 예술이란 나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 이게 예술이었어요, 그냥 저한테. 되게 쉽게 딱 나왔어요. 예술이 뭐지? 남들이 못하는 거. 요건 못 따라 하겠지라고 싹 한 거.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잘했던 게 뭐냐면 음악을 막 틀고 막 춤추듯이 사진 찍는 걸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진을 찍는데 남들은 트라이포드 받쳐놓고 안 흔들리게 찍는데 나는 막 흔들리는 거 걱정 안 하고 자유롭게 댄스를 추면서, 그러니까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즐기면서 하는 게 내 특성이었거든. 아, 그걸 더 살리자. 그걸 살리자고 하니까
찍는 결과물보다는 행위, 퍼포먼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퍼포먼스를 어떻게 기록하지? 뭐 영상으로, 그리고 내 영상 작가도 아니고, 그래서 거울을 보자.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 스스로를 내가 마음껏 내가 어딘가에 가는 행위를 기록하듯이 찍자. 즉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다큐멘터리인 거예요. 네. 거울 보고 다 찍은 거예요? 다 거울 보고 찍은 거죠. 저는 뭐 이렇게 따로 찍지 않고, 그래서 제 모든 사진의 밑에는 카메라가 다 보이잖아요. 사진의 가운데에 카메라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래서 남들은 좀 보서 아니 이거 좀 약간 이거 뭐 그냥 약간 이거 약간 그 몰입이 안 된다. 왜 갑자기 카메라가 나오냐? 그게 좀 의도이긴 해요. 나는 작가인가 동시에 그러니까 100% 몰입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가지는 건 뭐냐면 나는 과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막 뿜어내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그게 더 중요했다라는 그 첫째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를 거울을 보고 뿜어내는 그거를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진 작가인가 동시에 모델이잖아요. 그게 되긴 되더라고요. 막 몰입이 됐다가 약간 빠져나왔다가 몰입이 됐다가 빠져나왔다가 그게 일종의 무용처럼 막 하는 거 하루 종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 하다 보면 한 2,000장 찍어요. 그 중에서 한 장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행위예술. 행위예술이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행위라는 바탕이 되게 크고요. 그 안에서 이제 끊어내는데 다큐멘터리는 뭐냐니까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것들을 막 꺼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저는 99 Variation. 그러니까 99개의 변주곡을 꺼낸다. 그냥 그렇게, 예. 그래서 굉장히 쇼맨이죠, 저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드러내서 그것들을 기록하겠다라는 것에서 시작은 그렇게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게 이 이미지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면서 뭐이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서사로 스토리텔링으로 엮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또 그런 재밌는 걸 보여주자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금 그런 건데 시작은 저도 예술가 컴플렉스는 맞아요. 나도 예술가로서 나는 상업 작가니까 예술가라는 아티스트라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죠. 예, 마음껏 할지 못했다는 거. 항상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술 아니에요. 이런 어떤 늘 그렇게 크리에이티비티에 딱 천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벗어나고자 하는. 말하자면 그냥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고자 하는 그 컴플렉스를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셋 다 공통점은 일종의 어떤 컴플렉스와 스트러글? 뭐 그런 거는 맞긴 맞네요, 진짜. 어떤 자연스러운 내가 뭐 큰 메시지를 던지겠다기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막 원래 기자 하려고 그랬던 저널리스트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술을 선택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왜 뭐야 이거? 약간 결국에는 문화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거기 안에서 맞추려고 하니까 스트러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에 그러니까 대한 나를 버려야 되니까 버리기가 안 돼서 힘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 그래서 극복했어? 극복한 거야?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016년 의상 속의 존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10년 하고 접었어요. 그때 그 마지막 마녀사냥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이게 제가 계속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화상 작업을 할 때는 그냥 표현했어요. 그냥 제 불편함이 있으니까. 두 번째 동화책 작업을 할 때는 이게 원인이 편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편견에서 그럼 편견을 이해를 하겠다고 해서 편견이 교육이나 역사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역사책을 만든 게 동화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했던 게 형벌 작업 진행을 하고 차단냐고 얘기를 할 때 안 차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강도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형벌 작업 진행하면 내가 답을 찾을 수 있겠지? 안 찾아지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제일 서양에서 가지는 가장 아픈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마녀사냥을 선택을 하면 제일 계속 센 걸로 간 거예요. 그렇게 마녀사냥 작업을 해갖고 이건 답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고 제 상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지지 않구나. 그리고 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접근 방법을 달리하고 있고. 아, 선생님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까 전에 그 작업 그 하실 때 어떤 결과물들을 막 만드셨잖아요. 그럼 연결하는 그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선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구성이 그건 되셨어요? 무의식적으로 했어요. 저는 순전히 무의식에다가 최대한 작업도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 최대한 내가 모르는 나 자신을 뽑아내는 거지 내가 의도한 거를 찍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막 가는 거고요. 선택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가장 그냥 느낌으로 선택을 했고, 거기에 맞는 제목이 또 저는 되게 굉장히 시적이거든요. 제목 또한 되게 무의식적으로 지었어요. 근데 방법이 주역을 이용했어요, 저는. 괴를 뽑아서 이상한 단어를 해가지고 꽤 이상한 단어와, 그러니까 비문이 많아요. 비문이 문장이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무의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려고 제일 노력을 했죠. 예. 이게 나도 모르는 나를 찾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무의식 속에 있는 저를 찾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분한테 궁금해. 첫 번째, 그거를 여긴 영국이잖아. 아, 네. 그걸 본 영국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궁금해. 사실 그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예, 예. 예, 지금 많이 받는데 첫 번째 저는 그 반응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어떤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보면 다 귀족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포트레이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분들도 낯선 거예요. 이렇게 다 보니까 다 귀족들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한테도 낯선 계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서양과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그 복식이 가지는 이 계급적 사회 구조에서의 그 위치를 표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해석이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제 근본에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자화상을 보면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20세기에서 21세기,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오케이 150년, 200년 산 사람은 기록상 없으니 이게 그래서 19세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19세기를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19세기에 복식을 재현을 할 때 이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문화 소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저희는 당군을 믿는다. 저는 헨리 8세가 제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요즘 회자되는 얘기도 맞겠지만 이게 문화를 소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과연 누구의 것이라고, 인류사적으로 우리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큰 바운드리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이랄까 아니면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문화 소유라는 게 이게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고 싶었어요. 서로 각각. 근데 그거는 나올 수 있잖아, 답이 금방. 야, 누구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거는 네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아, 그런 포인트는 예, 있죠. 예. 네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룩다운과 스스로 룩다운을 당하는 그런 자체에서 오는 아이덴티티에, 나는 그런 것에서 오는 뭐랄까 좀 자기를 던진 거지, 제물로. 그냥 아예 그냥 진짜 논란과 디스미스 당하기 위해 아주 당하기 좋게끔 나는 딱 던진 거라고 봐. 그래서 그쪽에서 네. 그러니까 시비를 제대로 걸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딱 욕하고 무시하기 좋게끔 딱 던진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보이던데. 네네. 최대한 맞춘 거죠. 완벽하게. 네.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는 그 포인트가 되게 그렇죠. 중요했던 그래서 거예요. 딱 네. 보면 내가 백인이었다면 뭐야 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겠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그대로 딱 사진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를 끌어내기 게 의도가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제대로 시비 걸고, 뭐 시비라기보다는 거기에서부터, 그러나 네가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느끼는 거.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용감하고 좀 걱정도 돼 보이고 위험도 해 보이기도 하고, 왜
이게 괜찮을까 얘? 막 그런 걱정도 하고. 알았어요. 난 좋던데.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는 서양 사람들의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사실은 선생님처럼 초기에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 대학 3, 4학년 때. 그리고 애 낳기 바로 직전까지. 제가 그 당시에 명화에 굉장히 꽂혔었거든요. 뭐 모딜리아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인상주의 쪽 작가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뭐라 그럴까. 좀 모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냥 그런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나한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성성에 대한 강조였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완전히 막 머리 파마해가지고 남자처럼 그리고 막 워커 입고 다니고 절대 치마 안 입고 그리고 뭐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막 안경 이따만한 거 쓰고 다니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성에 대한 그 프레임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회가 원하는 게 뭘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탐구? 그래서 이제 서양의 여성성을 가져와서 이제 제가 작업을 했었고, 그거는 이제 한 몇 년 정도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셀프의 이제 주제를 정해서 하게 된 거는 애를 낳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제가 저의 전 작업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했던 작업이 이제 그 전래동화에 대한 그 연작선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에스닉하게 보고 또 동양 문화에 대한 신비 뭐 그리고 또 약간 오리엔탈리즘 같은 것도 섞여 있겠죠. 네. 나는 그걸 걱정해서 또 여기는 아우 좀 힘들겠다. 이게 되게 연구 여기는 좀 나는 너무 에스닉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걸 더 강조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개인적으로 가고 어차피 또 나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적인 소재로 풀어내면서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거니까 사회와 나와의 문화와 나와의 그런 관계를 결국에는 저는 지금 서클을 30년 동안 했고 이제는 마무리를 진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김춘수의 그 시에 보면 꼭 의미가 되려면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좌표라는 거죠. 내가 그냥 나 김정선 아니면 정혜스 김으로서 나 혼자서는 그 의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할 때 어떤 사회 안이나 그 문화 안에서 같이 할 때 내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방향성을 이제 찾았고 그리고 그걸 밸런스 맞추는 그 방법을 이제는 조금씩 알았어요. 근데 계속 어쨌든 좀 너무 에스닉해서 걱정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도 있지. 굉장히 뭐랄까 리버럴해. 우리나라처럼 막 뭐 이거 왜 했어 어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하는 애도 있구나 이렇게 어떤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이걸 갖다가 막 뭐 그런 건 전혀 아니, 나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네. 조금 민속적이다라는 거야. 너무 민속 작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어떤 지금 컨템퍼러리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의 게 아니라 약간 그런 크리에이티비티가 아니라 그냥 기본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좀 우려먹는 그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걱정 전혀 안 하는데 왜냐면은 제가 한국에서만 이렇게 전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에서 그게 뭐야 pompidu의 사진 부장이신 분이 와가지고 저를 직접 대면하고 작품 본 다음에 그냥 아를로 포로 페스티벌에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원래 한국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건 난 궁금해요. 어렸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9살, 10살, 11살, 12살, 한 3, 4년을 이모 집에서 살았는데 이모가 신을 받으신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런 민속 경험에 대한 이게 벌써 있었고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목탁 두드리시고 막 저기 뭐
대야에다가 물 이렇게 막 기도하시고 해놓고 기도하고 뭐, 탱화 다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처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산신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방 하나 이따만한 방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놨었어요 항상.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 그거 막 닭이 씻어가지고 막 하고 이제 손님 오시고 막 붓하고 막 이런 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도 흑백 같은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몰랐죠. 그리고 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느껴진 거는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이 전래동화를 읽어주면서 제가 아 내가 그때 이런 뭐랄까 이 신이라는 게 어떤 무서운 어렸을 때는 신이라는 게 어떤 선과 악을 나누는 그런 분이잖아요. 굉장히 존귀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이게 그 맴매를 당하는 그 맴매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존재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한테 내가 그거를 이 전래동화를 읽어줄 때 전래동화가 그렇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 내가 애한테 이렇게 읽어줄 때 얘는 내가 어렸을 때는 읽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럼 내가 얘한테 선과 악이라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작업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다른 주제로 조금 넘어갈게요. 네네네. 그러면 거의 마지막 주제로 그 우리가 이번에 어쨌든 선생님 뉴욕에서 전시하셨어요? 네, 몇 번 아, 있었던 그거 했구나. 여기는 뭐 뉴욕에 사니까 전시 많이 했지. 나는 처음이야. 그 우리가 자, 아까 처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 자화상, 우리 셀프 포트레이트를 들고 웨스턴 피플의 핵심 그 심장부에 들어가서 딱 내놓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 한국적 색채가 막 진하고 여기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제대로 된 출사표를 던지는 되게 제일 세. 여기가 제일 그냥 야 이 새끼들아 라는 약간 그런 욕을 하는 느낌. 한 수 가리키니까 굉장히 사회적이고 지적이고 뾰족하고 약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굉장히 정제돼 있고 절제돼 있죠. 내가 느꼈을 에이 때. 그렇게 돼 있긴 나는 절대 정제 안 돼. 왜? 제일 저기야. 제일 그 뭐랄까 그러니까 제일 쌈닭이에요 이거. 왜냐면 제일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거든. 아니 그렇죠. 근데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표현이. 표현? 응. 표현 센데. 세죠. 세지만 어. 굉장히 절제돼 있어. 아 그건 어떤 사진 자체의 느낌? 근데 나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어쨌든 선전포고 같은 그리고 제대로 된 어쨌든 표현 자체가 저는 어쨌든 되게 세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지랄 떠는 거야. 그냥 나 혼자서 막 지랄하게 아이 막 이런 약간 그런 식이라서 이게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게 사실 되게 독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이게 독하지 않으면 안 돼, 진짜. 난 정말 얘랑 있으면 진짜 독하다. 그리고 이분도 막 독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나도 작품 보면 와, 쟤 이거 뭐 어떻게 했을까라는 어떤 느낌으로 어필이 될 것 같고 어떤 느낌에서 어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아, 이번 전시를 예. 위해서요? 왜냐면 각자는 했어. 이 셋이 어벤져스처럼 뭉쳤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예. 그리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사실 깊이 있게 생각은 못 해봤는데 지금 오늘 일단 선생님들하고 같이 제가 왜냐면 작가는 역사를 쌓고 가치를 만드는 형태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가치는 그 작가의 태도로서 형성이 되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보여지는 저희가 지금 이 전시에서는 각자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어떤 화두 안에서 같이 보여지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현상에서 바라보고 싶은 것은 무언가가 저희가 출발선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건 잠깐 다르지만 이 얘기만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처음 아시다시피 제가 예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 진행이 되었을 때
미국 쪽에서는 미국 쪽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면 신디 셔먼과 모리무라 작가가 그냥 나와요. 저희 유럽 쪽에서는 신디 셔먼과 잉카 쇼네바라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동일화되는 점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 제가 셀프 포트레이트 작업할 때 큰 고민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쉽게 결정 내렸던 건 뭐냐면 점은 선이 되고 선이 각도가 조금이 다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형태로 다르게 결과물이 열매가 맺을 거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는 한국이라는 코드라든지 동일화되는 여러 가지 접점들 속에서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다름을 갖다 보여줄 수 있고 방향성이 오늘 이 전시가 향후적으로 다시 해석되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각각 다른 형태의 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향후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질까? 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궁금해요. 여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은 미국 작가들 중에 이렇게 셀프 포트레이트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하신 분들은 신디 셔먼 외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진이란 그 사진술 자체가 서양 매체잖아요. 그리고 신생 매체고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서양 문물, 뭐 서양 어떤 문화, 어떤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동양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셋의 공통점은 좀 처절함이에요. 예. 되게 마이너리티의 처절함?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전부 원맨 밴드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여기서 봐봐. 이 비주얼을 영국에서 혼자서 하려고 그랬으면 돈이고 뭐 얼마나 고생했을 거야, 진짜. 개무시 당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러고. 여기도 막 벗기도 하고 막 그랬을 때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가정이 있는 여자잖아, 또. 뭐 하는 거야, 지금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또 아이도 있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고수는 있고 사회적인 눈은 있고 또 가정의 눈도 있고 이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처절함이 난 느껴져요, 작품에서. 작품은 퍼니하고 약간 회학도 있고 풍자도 있고 유머러스하거든요. 제 작품도 그래요. 저도 뭔가 내 안에서 쏟아내고자 하는 그 투쟁이 있어요. 막 피 흘리고 그 일부는 진짜 피야, 나는. 그러니까 저는 특징으로 따지자면 여긴 좀 사회적인 작가고요. 저는 되게 문학적인 작가예요. 예. 여기는 좀 더 인류학적인, 예. 좀 더, 여기는 좀 사회성이 되게,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말하자면 제일 좀 투사적인, 짱돌 던지고 데모된 거고, 나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냥 좀 개인적인 거지, 사회적인 거보다는. 여기는 개인적으로 보이지만 그 인간의 굴레라는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게 다 셋 다 처절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냐. 이렇게까지. 왜냐면 신디 셔먼 보세요. 헐리우드 느낌이잖아. 일단 대규모 자본이 보이잖아, 거기.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고생. 너무너무 고생. 완전 인디펜던트 영화, 뭐 단편 영화 한 감독들이 너무 고생한 게 보이잖아요. 난 여기도 고생하고 보고, 배찬호 작품은 진짜 너무 고생했겠다. 그런 게 보여서 그러니까 바리바리 보따리 싸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 거를 아주 그 자본과 기술과 엄청난 그 웨스턴의 그 아주 세련된 럭셔리 그 사회에 그냥 짱돌 들고 덤비는 거. 그 다윗 같이 그냥 진짜 그거 하고 덤비는 그 뉴욕 맨하탄 핵심은 아니지만 거기에 거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한번 던지는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남들 다 하는 어떤 그런 편한 사진이 아니잖아, 또 이게. 스스로 내 모습으로 내가 모델도 돼야 되고, 내가 매체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또 작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서 또 어떤 사회학자로서 어떤 내가 글을 써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념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 자화자찬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요렇게 세 명이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독특하다. 그리고 요거 세 명을 엮어준 이혜원이라는 교수도 야, 진짜 아이디어가 좋았다. 진짜 그걸 의도했을까? 이분이? 의도했으면 머리가 되게 좋은 건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히트 칠 것 같다. 히트 칠 것 같다. 그러니까 다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좀 좋은 예감이 들고요. 자, 그 2024년 6월 17일부터 오피셜리하게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20일 동안 전시를 합니다. 장소는 퀸즈라 그랬네? 퀸즈죠, 여기가. 롱아일랜드 시티. 롱아일랜드 시티의 아르테고라는 이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요. 6월 20일 날 오픈식을 리셉션을 하고요. 거기에 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될지 여기는 확실하게 가시고 우리 둘은 바빠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사 잠깐 해주시고 선생님부터. 예. 이번 전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잠깐만요. 아, 저쪽을 보세요. 네. 이번에 같다면 같은 연결고리가 많은 선생님들과 같이 전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의 이번에 이 전시가 향후적으로 어떻게 다시 해석될지 궁금증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진행됐으면 좋겠고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다고요, 마지막에서. 저도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를 안 했고, 전시보다는 저는 이제 출판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시 기회가 왔는데, 이게 그래도 뉴욕이잖아요. 제가 뉴욕 이렇게 그냥 놀러만 가봤지, 거기서 전시라는 건 처음이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조금 좀 거저먹는다라는 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두 분이 딱 백업이 돼 있으니까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약간 그냥 거저먹는 좀 이게 있어. 배차녀 덕이 좀 있고 여기는 또 정혜스 덕이 좀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같이 좋은 셀프 포트레이트계의 3인방이 모여서 한국을 대표하는 3인방이지 사실은. 이게 모여서 한 게 너무 영광스럽고 저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저쪽 보고요. 저도 이렇게 좋은 전시를 좋은 작가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 주신 또 이혜원 선생님께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정말 한국의 사진 작가들이 어떤 식의 작업을 하고 있는지 뉴욕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전시를 계기로 더 많은 작가들이 이제 뉴욕에서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리뷰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재밌었어. 잘했어. 우리 되게 잘했어. 그렇지? 나는 잘했어. 빼. 뭘 빼? 나 버벅대가지고 진짜. 아니야, 근데 제가 잘했어. 어떤 재밌었지? 야, 이 정도 토크 없어. 작가 3명이 이렇게까지 호흡 잘 맞추면서 하는 토크 진짜 되게 재밌지만 진지하면서도 짧게 잘.